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78번째 시간으로 소 타고 가다 본 검은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 타고 가다 본 검은 사람. 운보 김기창 화백 소와 소년. 악골 아재가 돌아가실 때 말이다. 그날 아파서 꼼짝도 못하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문 밖에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있다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그 아들이 문 쪽을 보고 와서 그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 데리러 왔다고 못 들어오게 소금 뿌리라고 난리 쳤지 않나. 그런데 그날 밤에 자다가 진짜로 조용히 갔다 아이가. 언제쯤 여름방학이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집 숙모가 여러 숙모들과 제사 음식을 만들며 둘러앉아 푸른 이야기를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다. 그 후로 전설의 고향 같은 TV 프로를 보면서 검은 옷에 갓을 쓴 창백한 얼굴의 저승사자 이미지가 어린 나에게도 확실히 자리 잡았던 것 같다. 지금 보면 참 허술한 분장이지만 꼬마였던 나에게는 꽤나 무서웠던 이미지였다. 거기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 다시 떠올라 자꾸 살인문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던 것 같다. 7, 8살 때쯤이었던 것 같다. 술 잘 드시고 발끈하는 한 성격에 곧잘 싸움도 마다치 않는 성깔 있는 노인네였지만 손주들은 무척 예뻐하셨던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는 딱히 일이 없는 날에는 나를 소에 태우고 윗골로 설렁설렁 올라가 손은 풀을 뜯게 하고는 계단식 눈에 물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는 하셨다. 평소에는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 자주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가재를 겨울 바위 틈에서 잡아 불에 구워 주시기도 하고 메뚜기를 잡아주거나 지금 생각하면 징그럽지만 눈물과 핏물이 섞인 검은 고무신에 담긴 꿈틀거리는 거머리를 담아서 보여주시기도 했었다. 어린 나는 물이 들어찬 논에서 올챙이를 잡거나 할아버지가 나무통에 담아오신 도시락을 나무가지를 꺾어다 지어준 젓가락으로 먹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다. 그렇게 놀다가 어둑어둑 해지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해진 나를 소등에 태우고 호롱불에 불을 붙여들고 코끝이 살짝 찌르는 기름 타는 냄새를 풍기며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오곤 했다.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조금 빛이 남아있는 하늘은 때때로 구름 사이가 붉게 물들어서 그 기막힌 노을에 찌하고 절그렁 소리를 내는 소방울 소리와 호롱불의 호롱호롱 깜빡임 소가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터벅임에 그만 나는 소 등에 묶여진 나무 울대를 움켜쥐고 몰려오는 졸음에 흔들거리곤 했다. 그러다 깜빡깜빡 꿈인지 현실인지 몽롱함이 몰려올 무렵 어느새 소는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아무리 눈을 떠려 애써봐도 그 무거운 눈꺼풀이 시야를 부옇게 만들어버릴 때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집 할아버지 댁 앞에 온통 검은 사람 형상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큰아버지 댁 대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쩐지 어린 내게도 느껴지는 서른한 느낌의 눈을 뜨려 애써보았지만 여전히 눈앞 부옇고 잘 보이지 않는다. 맞은편에서 역시 소를 몰고 오던 마을 아재가 할아버지에게 아재요 식사는 하셨는겨? 하고 묻는 할아버지는 오야 이제 집에 가서 묵을 기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다. 이상한 것은 동성동본촌인 나의 시골은 모두 준척이라 어디서 누구라도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는데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큰 할아버지 댁 문 앞에 서 있는 검은 옷 사람은 마치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본체만 채도 않고 지나치는 게 어린 내게도 이상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다. 나는 결국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고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할아버지와 식구들이 부산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큰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나는 문득 떠오른 큰집 앞의 검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엉엉 하는 어른들의 아이들의 말을 흘려들을 때 쓰는 답변들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아마도 시골 장례를 보았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누런 베옷을 입은 할머니들과 숙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던 모습이 내 어린 눈에도 이상했던지 그 모습이 사진 촬영을 한 듯 내 머릿속에 뚜렷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내 기억은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혼란스럽던 큰집 할아버지 마당의 천막들과 삼배옷의 물결 고인의 옷을 태우던 모닥불 연기등이 오버랩되어 지나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들려오던 곡소리 딸랑딸랑 종소리와 날리던 지전과 아재들이 어깨에 맨 고상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하던 후렴구등이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나 문득 장지에서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고상리를 태우던 연기와 산속에서 그날따라 부는 바람에 아마도 난 이빨을 딱딱 마주치며 이상한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나 보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작은 할머니가 아픈가 아이가? 라고 할머니에게 말했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내 상태를 알아보고 이 말을 짚어보시더니 들쳤고 내 가짜 의사집으로 내달렸나 보다. 의사 면허가 없어서 가짜 의사라 불렀지만 주사도 놓고 침도 놓고 하던 엄내 의원은 오한에 벌벌 떠는 내게도 주사 한 방 놓아주었던 것 같다. 집으로 돌아와 이틀을 내리 끙끙 앓고야 겨우 열이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도 가끔씩 나는 흔들리던 소등에 앉아있고 소방울이 쩔그렁쩔그렁 울리고 호롱불의 기름 타는 냄새를 맡는 꿈을 꾸었다. 몽롱한 꿈속에서 어디선가 어이어이야 하는 소리도 먼 곳에서 들려오듯 희미하게 들렸었던 것 같다. 꿈에서도 큰집 할아버지 댁 대문 앞 그놈 형상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해서도 그저 초점이 맞지 않는 카메라 영상처럼 희미하고 흐릿한 검은 형상만 모습만 보여주었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 밤은 가위에 눌리곤 했다. 두 개의 달이 있던 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을 가는 건 여전했지만 고조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나 밤새 씨름했는데 아침에 보니 홍두깨였다는 등 집채만한 이리떼가 마을에 내려와 정조 할아버지의 형을 물고 가는 바람에 정조 할아버지가 종손이 되었다는 이야기, 외놈 성녀가 외정 때 마을 뒤산 동굴에 돈이 가득 찬 커다란 괴척들을 숨겨두었다는 소문, 훈련 났다가 오발사고로 머리에 총을 맞은 군인 귀신이 떠돌아다닌다는 마을 어기 솔박과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늙지 않고 살아왔다는 디사남자 비구성 같은 이야기들이 점점 예전만큼 흥미롭지 않게 되어갔던 것 같다. 사실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서 남자아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만화책 보고 게임을 하거나 가끔씩 살짝 다른 영역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이유도 있었다. 빨간 비디오 보던 날. 예전에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던 그 미스터리한 마을의 온갖 소문과 옛 경험담들을 어떨 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낙후된 시골의 미신점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래서 마을 젊은 삼촌뻘을 칭하던 경북 사투리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비식 웃었던 것 같다. 내 한삼이하고 기분 좋아 술 먹다 보이 살짝 촛병이가 되었지. 날도 덥고 채기도 올라오고 해서 우통을 벗고 자갈길 올라오다가 논둑에 오줌을 싸는데 하늘이 그날따라 아무래도 이상한 기라. 뭐가 이상할꼬 하고 하늘을 한참 봤지. 그게 이상하게 달이 두 개였던 거라. 그거 보고 나니까 갑자기 술이 확 깼지. 아이고 술이 떡이 될 정도로 많이 자셨구려. 왜 자갈바닥은 일어나 덤비질 않았소? 라는 말을 속으로 꿀꺽 삼켰던 것 같다. 이 아지아는 어른들 없으면 종종 우리들 몰래 지어받기를 또 하던 성끌들은 아지아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다른 아지아들도 내 생각과 같았는지 낄낄거리며 와 니 꼬치는 두 개 아니더나 라고 그 아지아를 놀려댔는데 사뭇 진지하게 진짜 그랬다고 우겼댔던 그 아지아를 나도 모르게 다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나 보다. 얼굴이 벌개져 씩씩거리던 아지아는 괜히 니는 뭘 쪼개노 하고 내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는 낄낄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사랑방으로 나가버렸다. 사랑방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해였던가 아니면 또 다음 해였던가 나는 할아버지 댁을 찾은 나와 동생은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사촌들과 바닷가로 내려가 실컷 물놀이를 하고는 자갈길 어귀의 솔밭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왜 한 데서 천막 조가리에서 자냐고 한 번씩 혀를 차고 갔지만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만화책도 보고 뭐가 그리 재미났는지 밤늦게까지 깔깔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다. 그러다 어느 겨울 하나둘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문득 한밤중에 눈을 떴다. 아마도 그날 밤 우리는 산모기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어주었던 것 같다.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놀았던지라 하품이 계속 나고 피곤함에 계속 잠이 몰려오는데 온몸이 가려워 미칠 지경이었다. 팔다리를 긁으며 누운 채 텐트망 사이로 마주 보이던 길 너머의 커다란 닭모기를 쳐다보다가 문득 강한 위화감을 느꼈던 것 같다. 시골의 닭목 지역에 따라서는 이 닭나무 아래 고인을 운구할 때 쓰는 상여를 보관하기도 했다. 눈을 부비며 다시 보니 세상에 닭목 가지 위로 둥근 다리 2개 떠 있는 게 아닌가. 놀란 나는 더 보지 않으려고 가만 돌아 누워버렸다. 그래도 내 머릿속은 내 등 뒤로 계속되고 있을 다리 2개가 뜬 섬뜩한 풍경이 계속 상상되어 동생을 흔들어 깨우려 했다. 그런데 동생도 그렇고 발치에 짜고 있어서 발로 몇 차례 걷어차도 사촌들 역시 잠에서 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2개의 달에게서 등을 돌린 채 필사적으로 다시 자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래 아침이 되면 다 괜찮을 거야, 꿈꾼 것 같을 거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미칠 것 같이 가렵던 모기에 물린 곳들도 이제는 가렵지도 않았고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허리에 느껴지는 서늘함이 그저 끄림칙하게만 하고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2개의 달에 등을 돌린 채 나는 꽤 오래 대치를 했었나 보다. 다시 돌아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 나는 결국 돌아눕지 못했다. 밤을 꼴깍 셀 것만 같았는데 아무래도 나는 너무 피곤했었나 보다. 지금 생각해보니 공포심보다 졸음이 더 강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대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껏해야 10분쯤 되었을까. 결국 나는 다음날 해가 텐트로 들어와 얼굴에 장렬하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아침에 되어 동상과 사촌들에게 긴 밤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지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결국 다음날 밤에도 동생과 사촌들은 텐트에 가서 다시 잤지만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리 2개가 뜨는 풍경은 그 이후로는 역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정말 달이었을까?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에 불과했을까? 어린 시절의 추억. 이렇게 시골과 얽힌 나의 추억은 도깨비불 자갈 뿌리는 여우 2개의 달이 뜨는 밤 배마기와 같은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기억들이 그 한켠을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외남성녀가 숨겼다는 돈이 가득 찬 괴착이 있는 동굴을 찾겠다고 지도를 그려서 마을 디산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머리에 총을 맞은 채 터들터들 떠다닌다는 군인 귀신을 보려 한밤중에 사촌들과 솔밭에 가보기도 했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도 내 또래의 친구들과 달리 그저 밤에도 환하기만 한 도시의 환경 대신 감수성이 풍부하게 자극받는 시골에서의 생활을 매년 여름 겨울방학마다 해볼 수 있었던 행운을 가졌었나 보다. 어린 시절 내 상상 속에서 늘 도깨비, 구미호, 삭, 뱀, 귀신, 이리,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 풍부한 재료로 등장하곤 했었으니 말이다. 가끔은 머리 부서진 군인 귀신을 보려고 했던 밤이 기억난다. 랜턴을 들고 사촌들과 서로 도망 못 가게 손에 손을 이어잡고 솔밭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깜빡이던 반딧불이 구수한 수죽 냄새, 지피 타는 냄새, 풀벌레 소리, 부엉이 소리 등이 귓가에 아직도 들리는 듯 그 시절이 아련하게 때로는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